갑작스럽게 한동안 추웠다가 이제는 가을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복이 심한 날씨지요.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계절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포근했다가 그야말로 적응하기 힘든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기에 자칫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11월 중순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나이 들고 조심을 해야 한다기에 맞았는데요. 며칠을 비실비실 고생을 했더랬습니다. 이제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자그마한 충격에도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 들곤 하네요. 요즘이 체력 관리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자꾸만 게을러지는 몸이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이 세월 가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는 세월을 예쁘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은 삶에 후회가 없도록 하려면요. 자, 남진 장윤정이 부릅니다. 당신이 좋아. 달콤한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 산책 시작합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해마다 이맘때면 지인들이 보내오는 시집으로 책상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 일정보다 책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언제 다 소개하고 들려드릴지 걱정입니다. 하여간 조금 늦어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충남문학에 발표된 소금꽃 시문학회 회원들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소금꽃 시문학회는 제가 회장으로 소임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소금꽃 시문학회를 잠시 소개하자면 여기 소속된 시인들은 충남의 각 시군에서 한국문협지부장을 역임했거나 지금 현직에서 역임하고 계시는 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대단한 활동력과 문학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시인들이시지요. 그렇게 지금도 시군에서 한두 명씩만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 중에 이번 충남문학 76집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신 장미숙 시인과 김한중 시인의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시인은 현재 한국문협 서천지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교육학 박사로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기도 합니다. 자, 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호박, 김한중. 호박, 툇마루에 앉아있다. 겨울 햇살 머금은 호박을 들어보니 밑둥이 물컹하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지랑이를 피어 올려 늦은 가을비가 되기까지 둥근 등 밟고 살아와서 끝내 종자까지 썩은 몸. 호박을 들어 올리자 아버지의 녹아버린 창세기가 따라 올라왔다. 대청마루에 앉아 맑은 바람에 씨앗을 쏟아내는 아버지. 네, 대청마루에 있는 호박을 보면서 쓴 시인 것 같은데요. 그 호박이 물러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걸 들었을 때 그 속에서 쏟아지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속이 마치 아버지가 다 비우고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시인께서는 연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이렇듯 시는 어느 사물 하나, 어느 자연물 하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시인의 감춰진 감성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절절하고 그리움 가득한 시가 탄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장미숙 시인의 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숙 시인의 시는 어머니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이 어머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장미숙.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나뭇잎. 어머니 몸에서도 소리가 난다. 가을처럼 나뭇잎 소리가. 네, 길지 않고 짧은 시인데도 연로해서 많은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비우고 비워내린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가슴속에 담고 살고 있을까요? 이 시에서도 말라버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린 장미숙 시인은요, 서울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지금은 아산시인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온양문화원 부원장이시기도 하고 온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위원이시기도 하고 아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산 지역에서 시 보급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시인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미 시인님이십니다. 시간의 틈. 오영미. 시간에도 틈이 있다. 당신과 나 사이, 하늘과 바다처럼, 풀과 꽃처럼, 간극의 거리 닮은 뜸. 세월에도 틈이 있다. 당신과 나 사이, 주름과 주름처럼, 생각과 생각처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틀. 네, 시간의 틈. 간결하지만 담겨진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시간과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수한 날을 보냈지만 그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지요.
그것을 알아챈 시인의 예리함이 돋보입니다. 그 간극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겼을 테지요.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나만 기억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생각의 틈도 있기 마련이지요. 우영미 시인은 시와 정신으로 등단을 하셨고 서산지부장과 서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충남문학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였는데요. 현재는 서산시 파크골프협회 회장이시며 소금고 시문학회 사무국장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를 쓴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속에서 지역의 문학 발전을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는 모습과 열정이 참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 속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틈과 틈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요즘에는 계절이 하수상하여 거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운 듯하면 덥고 더운 듯하면 춥고 이런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자연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무딥니다. 어떤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낫다는 아집에 붙들려 삽니다. 어쩌면 이것도 삶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간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를 쓰고 읽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노래 듣습니다. 정미의 인생길. 불필이 꺾어 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저량한 달빛만이 바람에 우는구나. 눈치 없는 세월을 부질없이 흐르고 등 떠밀려 살아온 인생길이 서럽구나. 정산에 품었던 꿈 세월에 무뎌지고 초로에 나그네 맘 외로이 서 있구나. 눈치 없는 세월을 부질없이 흐르고 등 떠밀려 살아온 인생길이 서럽구나. 정산에 품었던 꿈 세월에 무뎌지고 초로에 나그네 맘 외로이 서 있구나.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한여름 무성했던 나뭇잎도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고 다시 올 봄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는 모릅니다. 가는 세월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가끔 돌아봅니다. 내 삶의 기준이었던 소통과 공감 그리고 배려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큽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려운 일이 그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본 시인의 9월이 내리면이라는 시입니다. 9월이 내리면, 임종본. 억새밭에 9월이 내리면 억새에 이는 바람이 빛나는 보랏빛 고개를 본 적 있을까요? 열무밭에 아침이슬 내리면 밤새워 울던 여치 풀숲으로 몸을 숨기고 긴긴 밤 스며들던 별빛 스치는 창가에 먼 바다 건너온 오리 가족 일제히 일어나 떼구르르 협주곡에 발맞추는 일상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들꽃들 가는 곳마다 피어나 골고루 숨결 나누며 잔잔하게 아름다워지는 가을. 시를 읽으니 가을이 곁에 있는 듯합니다. 사실 계절의 구분이 애매해진 요즘 겨울이 가을 같고 가을이 겨울 같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을이 오롯이 내려앉은 풍경을 그렸네요. 참 좋습니다. 임종본 시인은 예산 출신으로 문예사조로 등단을 하셨고요. 일찍이 예산 지부장을 역임하시고 매헌 윤봉길 월진의 이사로 그 다음에 현대문학신문 충남 본부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십니다. 또 시낭송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천태산 은행나무 전국 시낭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조현곤 시인인데요. 건강 이미지라는 시입니다. 건강 이미지 조현곤. 웃으면 마음이 밝아오고 박수치면 오장이 춤을 추고 허리 돌리면 생기 돌아오고 꽃이 피면 봄이 스며오듯 걸으면 건강이 다가오네. 건강 이미지라고 하는 이 시 단순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다 담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살자는 시인의 호소가 들리는 듯합니다. 요즘 부쩍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마 나이 탓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 듯한데 산행하려고 매주 만나는 동료들로부터 같이 산행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건강이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다녀왔고 무슨 약을 먹고 등등 말입니다. 건강 이미지라는 시를 쓰신 조현곤 시인은 서천 출신으로 서산에 살고 계십니다. 서울문학을 통해 등단하셨고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충남문학발전대상과 충남문학작품상, 보령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아주 시를 잘 쓰시는 시인님이십니다. 여유 있는 삶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잠깐씩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여유로워야 뒤따르는 것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런 시간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합시다. 노래 듣습니다. 최수호 갈무리, 나훈아 고장난 시계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사랑한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약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변화하는 날씨와 거기에 적응하느라 어리둥절한 식물들. 산에 가면 아직도 푸른 숲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온이 여름이 약 20일 정도 길어졌고 겨울이 약 20일 정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시 한 편으로 달래보겠습니다. 최관수 시인의 시 그리움을 쌓으며입니다. 그리움을 쌓으며. 최관수. 가을, 그리움의 가을입니다. 그리움은 모습이 없어 하트를 새기고 그리움의 의미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운 편지에 마음을 띄웁니다. 글은 그리움. 낙엽 흩어진 마음 조각 모아서 그리움을 표현해 봅니다. 자신에게 편지해 보십시오. 어머니 그리움을 소복히 담아서 아버지 묵묵한 정 그리움이라 적고 고백하지 못한 불면의 시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대를 사랑한다고 편지하셔요. 바로 오늘 10월 10일 밤 10시 편지 쓰기 좋은 날입니다. 수채화 같은 그레이 스카이, 마음의 편지는 핑크 옐로우. 불결한 입으로도 기도하게 하는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다고 외치면 행복 답장이 속구리째 다가옵니다. 그리움의 가을이라는 시인의 시선이 신선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인들이 가을은 몹시 외로워합니다. 그것이 가을이라는 계절 때문인지 모릅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라는 시인의 재촉이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편지 대신 시를 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 아는 시어로 듬성듬성 자란 텃밭의 쪽파 같은 모습으로 메모를 합니다. 최관수 시인은 보령 시인입니다. 문예사조로 등단하셨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시고 통일문예 대상과 만세 보령 교육 문화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는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시인님들을 통해서 써지고 발표됨으로써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경험치들이 서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최대승 시인인데요. 반월루라는 시입니다. 반월루에서 최대승. 거미 불루 화이불치, 검소 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 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궁궐은 사라지고 비워진 공간 9월 초록빛 연못 하나 푸르르다. 부소산성 반월루를 오른다. 목베기롱 붉게 피고 백마강은 무던하게 흐른다. 나지막하게 앉아있는 도시, 뻗어가는 부여가 한눈에 보인다. 살아가는 동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전설로 불리는 나라, 그랬을 것이다로 불리는 나라,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나라 백제. 무한한 산 넘어 산, 부소산성 바람이 되노라면 어느새 사치스러운 날에 펴고 하늘을 오른다. 부소산성에 있는 반월루에 오르고 쓴 시인 듯합니다. 우리 지역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아련한 전설이 신비감을 더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 중에 부소산성에 있는 반월루가 시인의 눈에 들어 시제로 사용되었네요. 유유자적하는 평화로움이 눈앞에 펼쳐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시를 감상하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시를 찬찬히 뜯어볼 시간이 주어진 것에 행복해합니다. 시를 통하여 시 속에 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최대승 시인은 공주에 계십니다. 공주문협 상무국장이시며 충남문협 시분과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문예사조 문학본상과 현대문학사조 작가상을 수상하셨지요. 조용조용한 성품에 어울리는 시를 잘 쓰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송민준 고향으로 가는 배.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서 소근대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정히 풀잎마다 안기는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푸는 목동에 옛 노래가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11월 중순이 지나는 시점에 주최원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습니다. 퇴비 천광로 선생님이 운영하신 글방의 1주년 축하 콘서트였는데요. 각계각층의 지인들이 참여하여 덕담을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글 쓰는 사람이라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은근히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몇 예민한 분들이 글 트집을 잘 하시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분들이 어린애 같은 치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요?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자기 아집에 매달려 자기만 최고라는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며 슬픈 생각마저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글방 주인장이신 천광로 선생이 반갑게 맞아주심에 더없이 기뻤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시는 제 시인데요. 하얀 고무신이라는 시입니다. 하얀 고무신, 여기용. 어느 사찰 대돌 위 가지런한 하얀 고무신. 밟았던 흙의 아픔을 아는 듯 깨끗하다. 누군가는 그 발로 일어서 하늘을 보았을 것이고 창밖에 어른거리는 추억을 살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진창에 빠진 삶을 헤치며 길고 긴 밤을 걸었을 것이다. 대돌 위를 스쳐간 새벽 이슬, 숨겨진 사연 알았는지 햇살 한 줌 가져다 두었다. 저는 사찰 탐방을 자주 갑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날이면 가깝던 멀던 천년고차를 찾아가는 걸 즐겨하죠.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조용한 절 요사치 앞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고무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신도 날 닮았구나 싶은 게 마음이 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 마음도 많이 방황하고 있었던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돌 위에 하얀 고무신이 외롭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그렇게 보였었지요. 그러면서 내 발을 보았습니다. 투박한 등서나 거기에 묻은 흙과 먼지들, 내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그러나 정갈하게 보였던 하얀 신발 위로 햇살은 가만히 머물고 있는데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고무신을 위로하는 듯 느껴졌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그 고무신 옆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문예사조로 등단을 했고 세종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백수문학 부회장이며 충청문화예술 편집 자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대전일보 한밭춘추 필진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지금은 소금꽃 시문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 세종시 낭송예술인협회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옳은 일이다 싶으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협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미련 따위는 갖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가끔 받습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장윤정, 옆집 누나.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약속 내가 호해줄게요. 외로울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예쁜 누나랍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 성격 하나 끝내주는 옆집 누나랍니다. 다 주고 싶어, 모두 주고 싶어. 당신 향한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오늘 밤에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착한 누나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여자, 당신만을 사랑하는 당신의 여자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한 해 동안 환경교육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바도 커서 새롭게 정신과 실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분야별 역량 강화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분야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일이 제게는 참 소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환경교육에 ESG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 신개념으로 환경교육에 접근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예순즈음의 여기용. 잠들지 못하는 꿈 때문에 예순이 되어도 쉴 틈이 없다.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지나친 날개 쉬던 시간 있었던가. 산으로 들로 이름 없는 꽃들을 찾아 헤맬 때 작은 꽃들이 주는 행복, 그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잠깐의 쉼으로 기억하는 예순즈음, 꿈 너머에 꿈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부터 더욱 분주해지는 마음. 지난해 피었던 꽃도 같은 자리에 다시 피지 않는다. 향기는 같아도 꽃은 같은 꽃이어도 새로 피어난 꽃은 다른 꽃이다. 예순즈음에 다시 핀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꽃, 꿈 넘어 꿈을 찾아 오늘도 분주하다. 제가 퇴직하기 전 예순이 되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을 때 쓴 시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나름의 계획은 세우고 각오를 다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꿈 넘어 꿈을 찾아 지금도 열심입니다.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송가인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박상철, 자오가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쿵짝쿵짝 리듬에 맞춰 야야야야 노래들 해요. 춤추는 세상 신나는 세상 마음껏 즐겨
것이다.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오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찾아 못 간다 내 자오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떠가도 깜빡깜빡 생각이 난다. 찾아 못 간다 내 자오가